이 가슴이 이게 안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가면서 이게 안쪽으로 돼 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좀 그렇잖아. 모양이 이렇게 안 나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것이 이순간이 수평으로 돼야 이렇게 수평으로. 20분만 할까요? 수평으로. 여기가 수평 이쪽과 이쪽이 수평 안쪽까지가 수평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공약이 뭡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세운 약속이잖아요. 그거 아니겠느냐? 균형 발전의 논리로서 한 거 아니냐? 형사상으로는 썩 좋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혹시 이제 이게 상식선에서 꼭 기억하시라고 사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좌청령 무백호인데 이것은 지금 동서남북을 이렇게 놨습니다. 동쪽을 놓고 볼 때 이건 좌우를 놓고 본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우백호가 이쪽이 우측입니다. 우측.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막 헷갈립니다. 우린 지도를 볼 때 우측에 지금 동쪽이 있잖아요. 그러나 풍수에서는 좌측에다가 이쪽에다가 동쪽으로 놓습니다. 자, 백호, 청룡. 그럼 좌청룡 우백호는 그래도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주작, 현무 이것은 좀 별로 그래도 좀 적겠습니다. 거북이 모양이죠? 현무. 상상 속의 동물이죠. 남쪽 주작. 봉황 뭐 이러면 되죠. 주작. 이게 사신도입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신도. 이걸 갖고 풍수지리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끌어내고 오늘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수맥과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수맥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이것도 체크리스트가 있긴 한데 그냥 있는 걸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요. 침대, 거실과 소파, 자녀의 책상, 현관 입구, 주방 뭐 체크리스트 하는데 이런 곳에 수맥이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침대, 가족 일원이 매일 7, 8시간 잠자는 각 방의 침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맥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소파, 자녀의 책상, 공부하는 곳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맥이 흐르면. 현관 입구, 주방 이렇게 하는데 특히 침대나 자녀의 책상에 수맥이 흘러서는 안 된다. 잘 보이지 않죠? 이거. 수맥파가 인체와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맥파가. 자, 뭐라고 해야겠는가? 첫 번째 보시면은 맥박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수맥파는 악몽, 불면증, 번태감, 피로, 만성피로, 두통, 신경통, 정신질환, 뇌졸중, 당뇨, 고혈압, 각종 암, 유산과 기형아 출산 등의 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다 라고 해서 수맥파가 흐르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는 일종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자, 심지어는 신경질환이나 뇌졸중도 생길 수가 있다. 고혈압도 역시 수맥파에서 발생률이 높다 라고 얘기했고요. 학생의 경우 수맥파와 같은 유해파가 공부하는 자녀들의 뇌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신집중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에 장애가 온다. 두 번째 겁니다. 잘 보이지 않을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 콘크리트 구조물 바위를 깨트리고 옹벽을 부수며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때로는 산사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수맥파가 그러는 곳은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에 틈이 생긴다. 수맥파가 그러는 곳이다. 나무들이 죽는다. 수맥파가 그러는 겁니다. 자, 잠자리가 불안하다라고 했고요. 수맥파와 인간의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이제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여기서 뭐 우주선, 커리라인, 전자기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에 의한 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수맥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잘 연결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수맥의
반응하는 동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와 고양이 키우잖아요. 개와 고양이 키우는데 개는 수맥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앉아있는 자리를 어떻다는 얘기예요? 수맥이 안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는 수맥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 고양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때요? 인간에게 해로운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개는 수맥을 싫어하기 때문에 개가 앉는 자리는 수맥이 안 흘러. 고양이는 수맥을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앉는 자리는 수맥이 흘러. 그렇게 혹시 애완동물 키우시면 집에서 개가 잘 앉았다, 고양이가 잘 앉았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수맥이 흐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는요 주인보다도 장소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개는 보면은 가끔 그 인터넷에도 보면 막 개 버리고 도망가면 그 개가 그 차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도 보여요. 시골에 이렇게 땅 보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가 가는데 막 강아지 막 하는 게 막 쫓아가는 경우 있어요. 쫓아가다가 못 쫓아가고 이제 말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보여요. 인터넷으로 가끔 나오죠. 그 정도로 개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하잖아요. 고양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전 집 가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전 집에. 고양이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식물상 기피하는 거. 대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라일락, 보리수, 해바라기, 미모사, 제라리움 나무인데 대나무나 사과나무나 해바라기는 수맥을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잘 크면 수맥이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집에도 해바라기 많이 놓지요. 수맥이 안 흐른다는 얘기고 수맥을 선호한다. 뻔나무, 복숭아, 자두, 버드나무. 그래 버드나무가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버섯, 약초, 겨우사리, 참나무 이런 것들은 수맥을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나무들은 그래도 잘 자란다는 얘기야. 수맥이 흘러도. 밑에 수맥 깊이 동물 나옵니다. 사람, 개, 말, 소, 양, 돼지, 닭, 조류, 물고기는 수맥을 싫어합니다. 특히 돼지 있죠. 돼지가 안 크는 집 있잖아요. 어려서 보면 돼지 참 안 크는 집 있어요. 그쪽은 수맥이 흐른다고 보는 거야. 돼지 안 크는 집. 그래서 돼지하고 운이 안 맞잖아. 근데 개는 그에 비해서 걔는 움직이잖아. 지가 움직이니까 수맥을 피해가. 돼지는 우리 안에 딱 놓으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맥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수맥 서로 동물 나옵니다. 고양이, 꿀벌, 개미, 곤충류, 기생충, 박테리아, 결핵균 나오는데 특히 개미 생각해요. 개미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장 맞으면은 비 올라가면 개미 움직인다고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럼 장 맞으는데 개미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물 쉬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평상시 어디가 있다는 얘기야? 건조한. 아니, 평상시는 물 쪽에, 평상시는 다 건조하니까 그쪽에 수맥 흐르는 곳에 있다가 이제 또 움직여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떻다? 수맥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는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수맥 탐사할 때요, 개미 집이 있는 데 갖다가 노트북으로 해보면은 그렇죠. 그럼 개미 집 있는 게 노트북을 하면은 움직인다고 해야죠. 움직인다. 개미집은 수마이 흐른다. 네, 흐른다. 고양이 있는 곳은 고양이가 즐겨 찾는 곳은 수맥이 흐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가들에 의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 동식물은 수맥을 선호하는 쪽과 기피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다. 기피하는 식물이 수맥 뒤에 자라는 경우 생장이 느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며 펴지거나 뒤틀리며 자란다. 이제 수맥이 흐르는 곳은 그래, 수맥 선호하고 싶다면 수맥 깊이, 수맥을 싫어하는 곳 이런 것들은 수맥이 흐르면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볼 때는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잘 큰다면 수맥이 없다. 그런데
뻔나무나 복숭아나무는 수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수맥과 교통사고. 수맥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사고도 또 많이 일어난다고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많이 일어나죠. 도로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수맥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생각해 보세요. 잘 가다가요. 이상하게 고순간에 내가 속도를 냈어. 그렇잖아요? 평균이 그냥 잘 가다가 고순간에 속도를 냈어. 잘 가다가 고점에 깜빡 졸았어. 수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맥과. 자, 임신 중 태화와 수맥과의 관계. 임신 중에도 역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수맥과 질병과의 관계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맥과 질병과의 관계 뭐 쭉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맥 없는 곳에서 약간 평온하는 게 좋다. 이 고양이들이 잠자는 것은 여기서 잔다는 얘기예요. 수맥이 있는 여기 중첩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택은 어떻습니까? 산소, 수맥 현상은 유골에 미치는 흉한 기운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동기가능이다. 라는데 나무나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다. 수맥이 흐를 때는 나무나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건수가 흐를 경우는 이 건수가 흐를 경우는 또 틀립니다. 약간 틀려요. 건수는 비가 왔을 때 물이 골짜기가 되면 글로 물이 자꾸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건수인데 이 경우도 역시 쑥 같은 게 잘 자랍니다. 이런 데는 좋지 않은 자리죠. 산수자리에서. 자, 입기류, 쑥. 쑥대밭이라고 하잖아. 쑥대밭. 그 집안 쑥대밭 됐어라고 하잖아요. 쑥이 자라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진한 녹색의 잡초가 자란다. 그리고 성물, 둘레석에 이끼가 끼고 파손되기도 한다. 유골이 검게 변하면 산화가 심하다. 수맥이 흐를 때는 안 좋다는 얘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자, 이렇게 한 데가 오늘까지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봤어야 하는 데가 이 부분을 좀 봤어야 하는데 수맥이 이제 질병연구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맥이 있는 곳에서 그 암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한 사례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잠잘 때 이런 곳에서는 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맥이 양쪽으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얘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수맥에 대해서. 여기 동물, 물고기와 수맥 관계 나타나는데 개는 수맥을 기피하는 동물로 애완견이 있다면 개가 잠자는 곳은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으로 볼 수 있다. 개. 반면에 고양이는 수맥이나 자기맥이 교차하는 곳만을 골라서 수면한다. 수맥이 교차하는 장소는 뇌파가 심히 흔들려 반수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외적 공격에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안 잔다는 얘기야. 선잠을 자고 있다 공격하면 피할 수 있다는 얘기. 그만큼 잠을 깊이 자지 못할 정도로 인간에게는 해로운 것이죠. 유리수조의 작은 물고기는 언제나 좌측 코너에 모여 있으며 알을 낳아 스스로 먹어치운다. 이전 다른 방에서는 수조내를 헤엄쳐 돌아다니며 산란과 건강한 물고기를 생산하였다. 유리수조를 원래의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산란과 부화하며 건강한 새끼를 키웠다. 이게 유리수조 안에 수맥이 흐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맥이 흐르면 고기가 움직이지 않고 한쪽에 자꾸 모인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그런데 그 수맥이 안 흐르면 고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수맥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는데 아까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을까 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이제 5월 6일이 아닌 5월 13일인가요? 그것을 다음 주에 여기서는 체크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